김세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1월 기출문제였죠. 생산 2급 기출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 문제 4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ERP 도입 성공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 맞죠? 현재 업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지 말아라 라는 게 있죠. 현재는 수동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동작업. 수작업을 계속 고수한다? 안 되죠. 컴퓨터를 들어와서 업무 시스템을 바꿨는데 계속 고수할 필요가 없죠. 단기 효과로 구현하지 않는다. 얘도 맞습니다. 얘랑 뭐랑 헷갈리면 안 돼?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걔는 헷갈리면 안 되죠. 경영진을 프로젝트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얘도 맞습니다. 답은 2번. 자, 2번. 일반적으로 기업이 ERP 도입 최종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최종 목적. 자, 해외 매출 확대, 경영 정보를 품거나 관리자의 리더십.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회사는 이윤이 있어야 되겠죠? 이윤. 고객 만족과 이윤 극대화입니다. 이 2번 문제는 약간 상식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3번. BPR이 필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리엔지니어링이죠. 결국엔 경영 기능의 효율성 저하를 극복해야 된다. 얘도 맞아요. 경영 기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된다. 얘도 맞죠? 지속적인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을 모색해야 된다. 얘도 맞습니다. 자, 정보보호를 위해 외부와 단절된 아니죠. 외부와 단절되면 안 되겠죠. 답은 4번. 자, 4번에 보시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혁신기술과 관계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현재 ERP는 기업 내 각 영역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여 독립 단위로 단위 업무를 추구해주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러분들 ERP 특징이 가장 큰 게 뭐예요? 통합 업무 시스템이라는 거죠. 독립적이다. 단위 기능별로 따로 아니면 뭐 부서별로 이렇게 나오면 그게 답입니다. 답은 1번이죠. 2번과 3번과 4번은 맞는 답입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요. 공부하실 때는 저야 여러분들 수업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을 찾으면 넘어가고 있는데 ERP 부분은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ERP는 어차피 문제 은행이라 여러분들이 자주 읽어주셔야 돼요. 그 중에서 계속 나오는 게 나옵니다. 자, BOM의 용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BOM은 자, 우리 원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원가를 산정해 준다. 예,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보시면 구매 및 생산 일정을 수립해 주죠. 그 다음에 제품의 사양, 그 다음에 특정 품목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 정보를 준다라는 게 있는데 자재 재고 목록표를 생산해 준다? 얘는 아니죠. BOM이라는 거는 완제품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 부품, 반제품에 대한 품목, 규격, 소요량에 대한 명세서기 때문에 여기서 재고를 갖다가 구성해 주지는 재고 목록표를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얘는 뭐예요? 우리 IRF 재고 기록철에 대한 내용이죠. 답은 2번입니다. 6번 채찍 효과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공급 사슬 관리 조정 활동이 어려워진다.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채찍 활동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채찍 활동이 발생하면 채찍 활동이 뭐냐 이거죠. 채찍 활동. 자, 우리가 여기가 제조사가 있고요. 여기가 만약에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소매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조업체가 뭐라 할까요? 도매점이라 할까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도매점이라고 볼게요. 도매점. 자, 전에도 한번 제가 물류할 때 설명을 계속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소비자가 소매점으로부터 30개를 샀어. 요번에. 그랬더니 소매점이 뭐라는 거예요? 아, 나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이제부터 색을 바꿔볼게요. 50개를 팔 수 있겠구나 하고 50개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30개를 팔았는데도. 그랬더니 도매점은 또 뭐라고 생각해요? 아, 50개를 팔았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된다? 한 100개 넣어볼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조업체에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 도매점에서 또 100개를 팔았구나. 나는 200개를 생산해야지 라고 잘못된 수익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점점 어떻게 됩니까? 왜곡의 폭이 커진 거죠. 이렇게 커진 거야 지금. 자, 이게 지금 채찍 효과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불휘입 효과라고 하기도 하는데 채찍의 끝단에서 딱 치게 되면 힘이 그 파형이 적다가 마지막에 넓게 퍼진다는 얘기죠. 지금도 수요 예측에 대한 왜곡이 소비자에서는 조그맣게
왜곡이 됐다면 나중에 제조업체에 가면 왜곡이 폭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채찍 효과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정 활동이 어려워지겠죠. 이에 대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을 얘기하게 됐다.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서 공급 사슬망 관리가 어렵다라는 게 답이 될 겁니다. 자, 6번 봤고요. 7번. 정량적 수요 예측 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정성적 기법과 정량적 기법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불해법, 델파이법, 그 다음에 패널 동의법, 수명주기 유추법이 있는데요. 정성적인 방법에는 우리 델파이법은 가장 대표적인 정성적인 방법이죠. 정성입니다. 정성. 그 다음에 패널 동의법도 정성이고요. 수명주기 유추법도 정성입니다. 자, 어떤 분이 수명주기 유추법 중에 비슷한 걸 내가 정량에서 봤는데 그건 뭐예요? 확산이죠. 확산. 확산이라는 거는 수명주기 유추법을 바탕으로 해서 제품이 확산되는 과정을 수학적으로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확산법은 정량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량은 뭐예요? 그쵸. 분해법이 정량적인 방법이다. 그럼 분해법은 어떤 의미냐? 과거의 판무제로가 갖고 있는 특성의 변화를 추세, 순환, 계절, 불규칙으로 구분하여 예측하고 이를 종합해서 전체적인 수요 예측 결과를 끌어내는 것, 이걸 우리가 분해법이라 불렀다. 1급에서도 많이 나와요. 주관식으로. 자, 8번. 연속 생산 방식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자, 작업자의 노동 숙련도가 낮다. 연속 생산 방식. 그쵸? 작업자의 노동 숙련도가 낮죠? 맞아요.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범용이다? 아니죠. 연속 생산 방식은 범용이 아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특수기계를 쓴다는 얘기죠. 특수기계. 그럼 여기에 안 되는 게 뭐야 지금? 2번은 그럼 얘는 누구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샵, 단속 생산 방식에 해당이 된다. 자, 자동차, TV, 카메라, 컴퓨터 등 대량 생산에 적용된다. 얘도 맞고요. 그 다음에 대량 처리, 시간 단축으로 효율화시킨 MRP가 맞습니다. 자, 1번, 3번, 4번은 우리 교재에는 반복 생산 방식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연속 생산 방식이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플로우샵하고는 틀린 거죠. 플로우샵은 흐름 생산입니다. 흐름 생산. 자, 답은 2번이고요. 총괄 생산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총괄 생산 계획은 본질은 수요 주문의 시간 및 수량적인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예, 맞고요. 자, 회사는 기준 생산 계획을 작성한 뒤에, 자, 이거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해. 수요 예측을 하고 나면 뭐가 나온다고요? SNOP, 판매 및 운영 계획이 나온다 했죠? SNOP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APP, 총괄 생산 계획이 나와요. 이 총괄 생산 계획에서 뭐가 나온다고? MPS, 주단위 생산 계획이 나오고, 이 MPS 나온 게 MRP예요. MRP.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 BOM과 그쵸? IRF라는 게 필요한데 재고 기록실이 필요하죠. 자, 지금 여기 순서대로 보세요. 그럼 기준 생산 계획을 작성한 뒤에 총괄 생산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총괄 생산 계획을 작성한 뒤에 기준 생산 계획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잘못 만들었다. 보기를. 1번 PRT CP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RT CPM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간트 차트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맞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통적인 일정 관리 기법은 간트 차트였어요. 그래서 막대형으로 해가지고 일정을 관리하는 거였는데 대략적인 것만 알 수 있다 보니까 선행이라든가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PRT CPM 기법을 운용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주 일정 공정이 포함된 계획은 원가 계산에 활용한다. 즉 여기서는 얘는 주 일정 공정이 포함된 계획 내용은 원가 계산에 활용된다. 지금 얘가 일정 관리에 활용된 거죠. 지금 뭐가 잘못된 거냐면 얘가 틀린 거예요. 얘가 단어가 틀린 거예요. 일정 관리에 활용한다 이렇게 되겠죠.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규모 장기간의 사업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프로젝트 생산 방식에 보면 거기서 PRT CPM이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나왔었죠. 네트워크 형태로 표시함으로써 일의 순서를 정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맞다. 자, 11번 특정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작업의 순서, 표준 시간, 각 작업이 행해질 장소의 결정과 같이 공정 순서를 정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얘는
우리가 절차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건 정의예요. 여러분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절차 계획이라 부른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공정계열의 합리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정 도식 기호를 이용하여 계통적으로 나타낸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얘도 정의죠. 얘도 뭐예요? 이걸 공정 분석이라 부른다. 원재료가 출고됨으로부터 제품이 출하될 때까지 다양한 경로에 따른 경과 시간과 이동 거리를 공정 분석 기호를 이용해서 계통적으로 나타내고 분석 및 검토하는 거, 이걸 공정 분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들은 기억해 주세요. 정의 자주 나옵니다. 13번 공정의 분류 중 제조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하는 공정으로 대상물의 목적에 접근시키는 유일한 상태, 대상물을 공정물에 접근시키는 유일한 상태. 얘도 정의네요. 뭐예요? 가공이죠. 가공. 여러분들 그 공정분석 기호는 여러 개가 있어요. 검사 공정이 있고요. 검사 공정은 수량 검사와 품질 검사가 있죠. 그 다음에 운반이란 건 이동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공이란 건 지금처럼 변질, 변형, 변색, 조립,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서 목적물에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달성시키는 공정을 얘기합니다. 그 접근시키는 유일한 상태죠. 상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가공이라고 합니다. 가공. 정체는 움직이지 못하고 기다린다는 얘기죠. 정체도 두 가지가 있죠. 대기와 저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올 때마다 봐주세요. 14번 문제. 공수를 계약할 때 일반적으로 할당되는 작업을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가 작업은 부하라고 부른다. 부하라고 부른다. 부하. 능력과 부하계획, 부하계획과 능력계획 두 개를 갖다가 우리가 공수계획의 내용이라 부르죠. 능력이란 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우리가 능력계획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주어진 자료, 주어진 일, 이런 것들을 부하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러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에러공정은 우리가 버틀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병목현상, 병목공정을 의미한다. 맞죠? 전체 공정의 흐름을 막고 있다. 얘도 맞네요. 후공정의 유효율을 감소시키는 공정. 아니죠? 유효라는 건 논다는 얘기죠. 이거를 증가시키는 거죠. 결국에는 버틀렉이. 생산 라인에서 가장 작업시간이 긴 공정. 얘도 맞네요. 칸반 시스템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들 칸반이란 건 뭐냐면 GT에서 GT 관리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칸반 시스템, 간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판. 우리나라로 말하면 간판입니다. 간판. 그래서 간판이란 거는 결국에는 GT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종의 정보 시스템이죠. 눈으로 보는 관리 도구를 쓰는데 결품 방지, 과잉 생산 낭비 방지 목적으로 종이로 현품표, 그 다음에 운반 지시, 생산 지시 기능을 포함한 걸 우리가 칸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 모든 공정이 생산 균형을 유지한다. 맞죠? 수요가 발생할 때만 작업을 진행한다. GT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GT. 재고 최소화 낭비 배제 맞고요. 그 다음에 GT는 무슨 방식이라고요? 풀, 끌어당기 방식이죠. 여기서 그래서 틀린 건 4번이다. 자, 17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고 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계절적인 수요의 변화, 가격의 변화, 파업. 이를 대비하기 위해 위한 재고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예상 재고라고 부르죠. 예상 재고. 나머지 이거 순환 재고, 안전 재고, 수송 재고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순환 재고는 뭐라고요? 일시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주문해서 생기는 재고. 안전 재고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고. 수송 중 재고는 수입품과 같이 수송 기간이 긴 재고, 오고 있는 재고죠. 오고 있는 재고, 파이프라인 재고, 수송 재고라고 부릅니다. 답은 2번. 18번. 재고 관련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최적 주문량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거는 경제적 주문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경제적 주문량은 재고 관련 비용인 주문 비용과 유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1의 주문량을 뜻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9번. 재고 기록 처리 포함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재고 기록 처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품목의 수, 발주한 품목, 생산 중인 품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재고 기록 처리. 그래서 여기 지금 발주한 품목, 생산 중인 품목, 현재 보유하고 있는 품목 수는 있는데 뭐는 없더라? 수주한 품목은 없더라. 이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정의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꼭 봐주시면서 보세요. 20번. CRP죠. 생산 능력 소요 계획을 의미하는데요. 이 CRP는 여러분들 크게 입력 요소가 MRP가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NPS를 갖다가 규정짓는 개략적인 능력계획 RCCP보다 좀 더 정확하다는 얘기죠. 구체적이고. 그러면 재고 관련 비용이 최소가 되는 최적 주문량, 이건 EOQ죠. EOQ 설명이고요. 2번 정보, 재정, 공급자로부터 도매, 소매상, 이건 뭐예요? SCM 얘기하는 거죠. SCM. 그 다음에 3번 경제도 주문량과 주문점을 기초로 하는 전통적인 재고관리 기법, 이건 MRP 얘기하는 거죠. 3번은 MRP. 자, 4번이 그죠? 4번이 CRP에 대한 내용이다.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2024년 1월 1월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실기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